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문득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60대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김혜남 작가님의 명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지혜를 빌려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가꿀 수 있는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조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속 깊이 잔잔한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거나 과거의 일에 얽매여 후회와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김혜남 작가님은 이러한 자기 연민과 후회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며 살지 말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숙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듯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도 아니죠.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꿀 수 없죠. 그러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며 활기찬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러한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에도 기꺼이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적인 변화에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속상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님은 이러한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변화에 얽매이기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쌓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담긴 보석과도 같습니다. 젊음은 잠깐이지만 내면의 지혜와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나이 듦을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마음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투자해보세요.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숙은 외적인 젊음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이 듦은 결코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죠. 작가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라고 격려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은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나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려 드는 것은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예전 같지 않더라도 변치 않는 우정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일 것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행복을 위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돌아보되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오롯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 현재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혜남 작가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시라도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또한 성장의 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가지세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재미있게 사는 삶입니다. 김혜남 작가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도록 격려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이나 직장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세상에는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을 찾아 나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삶의 재미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림이든 글쓰기든 정원 가꾸기든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망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곤 합니다. 작가님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격려합니다.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생각은 멈추고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언제든 우리 곁을 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보다는 일단 해보자 하는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주의에 갇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배움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조언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무와 책임감에 얽매여 삶의 즐거움을 놓치곤 합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온 60대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일 텐데요. 작가님은 의무와 책임감에 얽매여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즐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갖는 등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일도 즐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조언은 소소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가님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거대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햇살, 향긋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등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의 따스함,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안부, 문자,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조언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작가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장례 절차에 대한 자신의 뜻을 가족들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본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60대 시니어 여러분, 김혜남 작가님의 따뜻한 조언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딛고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